보인다며 주식시장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시면서요. FMC와 연준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셨습니까? FMC?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된대. 미국 금리 결정은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방 준비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FMC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방 준비은행은 페더럴 리저브 페더럴 리저브 FED. 자 일단 나 갑자기 헷갈렸어. 자 여기서 해서 통화량을 줄여서 자 네이버에서 FMC 그럼 검색해 볼게요. 나도 갑자기 F는 패드를 맞는데 오픈인지 모르겠다. 오픈 커미티인데. 마켓. 마켓 FOMC 커미티 이런 커미티. 연방 Federal Reserve Board of the Governors in Washington. 자 여기서 Federal FRB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인데 FRB. FMC부터. 네, 자 그러면은 마켓 커뮤니티.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드 오브 가버너예요. 보드. 그러면은 이 보드를 알아보기 전에 이거에서 검색 엔진에서 Fed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Fed. 그러면은 기사에 뉴스에 뭐 Fed 금융위원 나는 물가 Fed 긴축 가속 Federal Reserve 시스템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이제 Fed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해요. 연방 준비 제도. 제도 Fed. 이제 Fed는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에서는 돈 다루면 다 뱅크야. 증권회사도 뱅크고 상호신용금고도 뱅크고 뭐 저축은행도 뱅크야.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법으로 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은행이란 말을 옛날에 못 썼어요. 헷갈릴까봐. 사실은 없애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 뱅크예요. 그래서 이 뱅크가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뱅크들의 만약에 그 은행업 협회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저기 명동에 그 외환은행 옆에 은행업 협회 빌딩이 있었어. 그거 팔렸더라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은행업 협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23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 주마다 이제 보스턴, 뉴욕 해가지고 있는데 요게 좀 사람이 좀 많은 데서 이제 12개의 이제 그 지역의 여기 12개 지역의 이제 그 은행업 협회장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핫한 데들 협회장들이 12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지금 파월이죠. 파월인데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되는구나. 회의를 해요. FMC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적인 역할을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뭐 이번에 금통위원장이라든지 뭐 한은장이라든지 독립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가를 주는데 얘네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은행을 협회장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의회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12월 23일 연방준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위원회,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FMC가 나왔죠? 연방은 다 알잖아요. 연방.
공개, 오픈. 그럼 공개했어. 그럼 알잖아요. 시장도 알잖아요. 마켓. 조작위원회예요. 조작위원회. 아니, 얘네는 목적이 조작이야. 아 그래요? 여기 나와있잖아. 연방공개시장 조작위원회니까. 조작위원회야. 얘네는 조작을 하는 거야. 조작. 그러네. 그래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연준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여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글로벌의 경제 대통령입니다. 무게가 엄청나고 그리고 이제 그 8번의 정기회의 중에 369, 12. 그래서 미국이나든지 이 금융을 하면 무조건 369, 12가 되게 중요해요. 369, 12 때 막 뭔 일이 많이 생겨. 369, 12.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는 쿼터를 좀 중요시 여기한다. 그래서 미식 축구도 쿼터 4개고 농구도 쿼터고 이래서 쿼터를 중요해서 한다. 그래서 12를 4로 나누면 369, 10이다. 그래서 일정이 나온다. 그래서 발생할지를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장. 자, FMC는 통화 결정 기구인데, 자, 미국 주식은 왜 우상향을 했을까? 상향 was죠. was happened. 자, 우상향 했었어요. 자, 앞으로 우상향 할지는 모르겠는데 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좌상향은 없나요? 좌상향은 없죠. 왜냐면 차트가 우측으로만 돼 있습니다. 차트가 보통 이렇게 우상향 있잖아요. 저는 과거 아니에요? 좌잖아요. 저는 과거잖아요. 좌하향, 좌하향.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지.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으면 좌상향이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차트를 이렇게 그려요. 중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이든 다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우상향만 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왜 우상향을 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필살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레드 네이버. 프레드 M2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프레드 M2 그러면 양말이 나오죠. 벨트도 나오고 삭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레드 디스카운티드 M2 세인트루이스 연방 은행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잠깐만요. 느린데요? 겁나 느려. 원래 빨랐는데. 나까지 학교에서 자, 찾으셨죠? 자, 여기서 이거 닫고, 오케이, 닫고. 어디? 없는데? 프레드 들어볼게. M2 여기서 바로 아래. 이렇게 디스카운티드 M2.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99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네. 예. 우상향. 우상향을 이과분들은 이 그래프 뭐라고 배웠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라고 해요. 로그 그래프야, 로그 그래프. 뭐야 이거.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자, 그러면은 M2가 뭐냐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M2라고 검색해 보실게요. 오 진짜. 이거 이렇게 안 찾아보면은 다 까먹어. 자, M2라고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M2? 예. 그러면 자동차가 나오죠. 막 미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검색해 볼게요. 통화량 M2. 통화량. 붙일까? 예, 너무 많잖아. 통화량. 무슨 뭐 미터 퍼 제로 M2. 렌트 통화량. M2 통화량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M2 통화량으로 검색해 보세요. M2 통화량. 이거? 오케이, 그냥 M2 통화량 바꿔서 M2 통화량. 이거 아니고 M2 통화량으로. 네이버에
M2 통화 공급.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M2 통화량 써요. 미국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9.5%인데 M2 통화 공급은 M2 현금, 요금을 예금, 2년 이내 예적금, CD, CMA 등을 포함한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2잖아요. 그러면 M3도 있겠죠. 네. M1, M2, M3가 있는데 주로 통계치에서 많이 쓰는 거는 M2를 많이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통화량이 올라갔어요. 돈을 많이 풀었어. 그러면은 아파트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파트의 가격이 199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가치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없어요. 가치의 그러니까 그 90년도 때 아파트나 2020년대 아파트나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라고 쳐요.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돈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돈의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값이 떨어졌어요. 돈의 값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오케이. 그런데 돈의 값이 떨어지면은 자산의 가격은 올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은 여기서 investing.com에서 시장 누르시고요. 시장 누르시고 인베스팅닷컴이죠. 네, investing.com이요. 네. 지수의 S&P 500 시장에 시장에 지수 500에 지수에 지수 먼저 S&P 500이 어디죠? 아래 지수가 뭐라고? 아래 아래로 조금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S&P 500. 아 S&P 500. 예.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최대. 그래프의 그래프 최대는 어디 있어? 최대. 아 돌. 여기 최대. 최대. 그래프 최대 이 봉지. 그래프 자. 그래. 자, 미국에는 다우가 있고 다우가 50개거든요. S&P가 500. 그리고 이제 나스닥.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가 뭐더라? 러셀은 2000. 다우 50, 다우 50. S&P 500. 500. 그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그리고 저기 러셀 2000. 러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의 우량주들을 모은 S&P 500의 최대치로 보니까 차트가 우상향해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프레드 M2를 봤더니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화폐량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돈의 가격은 이렇게 돼서 돈의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이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주식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네. 아, 최대로. 오케이. 네. 그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한국의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못 올랐을까요? 이유는 여기서 답을 알려드리면요. 돈은 달러예요. 원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자, 왜 그럴까? 자, 미국은 찍고 싶으면 찍어요. 한국은 찍고 싶다고 해서 돈을 못 찍어요. 한국은 돈을 외환 보유액에 따라서 이거를 달러나 달러 채권이나 유로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외환 보유 이제 달러를 얘기하죠. 그 달러를 벌어 왔겠죠. 여기서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했어. 네. 돈을 뿌렸어.
소비를 했어. 그러면은 한국이 물건을 수출하겠지. 수출하면은 달러 줄 거 아니에요, 달러. 네. 달러 갖고 와가면은 한국에서 달러 가지고 저기 편의점 가서 음식 못 사 먹잖아요. 편의점 가서 달러 내면은 음식 안 줘요. 왜? 법으로 막아놨어. 아,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로 그러면은 은행 가가지고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외환이 보유액에 따라서 한국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은 돈을 막 찍어내니까 막 올랐어. 근데 한국의 주식은 수출액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결론. 미국은 프레드 M2에 따라서 비례를 하는데 한국은 수출액 지표에 따라서 흘러간다. 왜? 수출한 만큼 돈을 받아서 원화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도 그냥 막 찍어내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 통화량만 보면은 돈이니까. 그럼 외화 보유액이 높아졌다는 거는 수출을 많이 해야지 외화 보유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낼 수가 있겠지. 그 수출을 많이 하면은 그래야지 돈이 돈다는 거죠.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면은 돈이 돌고 돈이 돌게 되면은 자산의 가격이 그대로 있었을 때 통화량이 많아져서 네, 그렇죠. 돈의 값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저는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풀려서 우리나라 M2가 증가를 하게 되고 M2가 증가를 하면은 돈의 값이 떨어져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치가 올라가겠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면은 한국도 이렇게 풀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한국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키는 그냥 수출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FMC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페더럴 FMC를 알아야 된다. 주식을 하려면 FMC를 알아야 되고, 미국에서 통화량의 전환을 알아야 된다. 한국의 주식을 알려면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수출액 지표에서 차이가 납니다.